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 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성장 스토리, 그리고 기업 분석 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들은 어떤 게 있는지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기업들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이제 기업들입니다. 최근에 빅테크라고 불리고 있는 애플,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등의 기업들이죠. 이제는 우리 실생활에 너무도 깊이 자리 잡아 이런 회사들이 없으면 생활에 불편함을 이제 느낄 정도입니다. 회사의 성장 스토리 자체가 위대한 기업의 전형을 보여줄 정도로 각각의 회사가 자신의 산업군에서 독점력을 가지고 장기간 시장을 지배해 왔기 때문에 개별 기업 하나만 분석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얘기는 추후에 하는 걸로 하고 오늘 이 시간은 빅테크 기업들이 어떻게 독점력을 가질 수 있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경쟁력이 앞으로도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은 애플입니다. 애플 시총이 2022년 1월 3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한국의 GDP가 여기 1조 5,800억 달러 정도이고요. 한국의 GDP 대비 2배 가까이 많은 시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회사의 시총이 대한민국 GDP의 2배 가까이 되는데도 이 기업의 매년 매출 및 이익은 성장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게 된 것은 사실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IT 버블이 일어나고 IT 주식이 붕괴되었고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후에 경기 확장 국면에서 인터넷이라는 도구를 상업적으로 이제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본격적인 IT 기업들이 디지털과 접목하며 이제 상승하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2000년도 미국 시가총액 1위는 GE이고 2010년에는 엑슨모빌입니다. 2000년대에는 금융업도 시가총액 상위 기업에 상당 기간 이제 포진해 있었고요. 빅테크 기업들이 시가총액 상위를 차지하게 된 것은 디지털 세계가 일상생활에 깊게 자리 잡게 되면서부터입니다. 이런 빅테크 기업들은 어떠한 공통점이 있을까요? 이들은 전통 산업이 아닌 인터넷 산업입니다. 구글은 인터넷을 통해 검색 시장을 이제 장악했고요. 아마존은 전자상거래, 페이스북은 SNS, 자신의 산업군에서 인터넷 연결과 확장성을 통해서 수요에 대한 유통 비용을 급격히 낮출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2007년 처음 출시된 애플의 아이폰입니다. 애플하면 아이폰이고 아이폰은 최초의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아이폰이 핸드폰과 인터넷을 효과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든 겁니다. 디지털 혁명이었죠. 이 스마트폰을 통해 빅테크 기업들은 각 산업군에서 낮은 비용으로 고객에게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인터넷 기업들은 전통 산업과 비교해서 어떤 우위가 있을까요? 먼저 공급 비용을 현저하게 낮출 수 있습니다. 인터넷 연결을 통한 제품 확장은 인터넷 기업들의 공급 비용을 굉장히 낮췄습니다. 기존 전통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은 한 개의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한 개의 제품을 생산하거나 소비자를 상대하는 판매자가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제품 생산을 위한 원재료나 노동자, 그리고 추가적인 인건비가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제품이 잘 팔릴 경우 이제 매출이 증가하는 것보다 이익이 더 많이 증가하는 영업 레버리지가 이제 발생하겠지만
공급을 위한 공급 비용은 필연적입니다. 하지만 인터넷 기업들은 자신의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플랫폼에 대한 투자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 플랫폼에 자신의 제품을 심어 놓고 소비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 비용은 광고를 통해서 이제 낮게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전통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제품 생산을 위한 공장이나 서비스를 위한 영업점이 필요합니다. 이에 반해 빅테크 기업들은 이제 플랫폼 구축과 인건비, 제품 개발에 이제 집중함으로써 제품에 대한 총이익률을 상당히 높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급은 자신의 플랫폼 안에 집중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품 개발 과정에서도 연구 개발을 위한 양질의 인력을 하나의 장소에 집중함으로써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이제 한국의 판교 이런 경우가 되겠죠. 또한 플랫폼에 고객이 모이면 새로운 제품 출시와 제품 믹스가 용이할 수가 있어 이제 산업 간의 협업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이러한 더 많은 제품 믹스는 더 많은 고객을 유치를 할 수가 있고 이거는 또 이제 이익으로 연결이 되고 이러한 이러한 이제 긍정적인 생동감 있는 생태계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됐던 거죠. 이런 장점으로 빅테크는 이미 해당 산업에서 이제 독점적인 이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생태계 조성에도 성공하여 큰 덩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매출 및 이익이 성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검색이 거의 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운영 체제나 이제 오피스 운영 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 활동을 하면서는 없어서 사용을 안 하고는 이제 생활이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침투력이 큰 제품입니다. 주가도 디지털 시대가 열린 이후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아마존의 경우에는 2010년 대비 거의 10배 가까이 오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빅테크 기업들이 2010년 이후 매년 30% 가까운 주가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해야 하는 것도 지금 급격히 하락한 성장주 중에서 앞으로 10년 뒤에 빅테크가 될 수 있는 이러한 우량 성장주를 찾아서 장기 투자하는 어,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알파벳의 매출 총이익률 주가 추이인데요. 2011년부터 매출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요. 이익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주가 차트도 우상향하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또한 굉장히 밝습니다. 매년 새로운 이용자가 유입되면서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거죠. 빅테크의 성장은 디지털 전환의 역사와 함께합니다. 각각의 산업군의 미래를 우선 내다보고 선제적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매년 넘치는 현금 흐름을 주체하지 못해서 자사주 매입 및 성장 가능성 있는 스타트업을 조기에 인수해서 지배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벌어들여 있는 현금으로 대성 부른 나무에 떡잎이 생길 때부터 인수해서 해당 산업을 잠식해 가는 거죠. 그럼 빅테크 기업들은 이제 위기가 없을까요? 이 사람도 태어나서 자라고 성장하고 이제 늙습니다. 사람의 성장 곡선과 기업의 성장 곡선은 굉장히 유사합니다. 기업의 제품도 성장기와 성숙기를 거치면서 노쇠하기 마련입니다.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수많은 기업들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거나 그저 그런 기업으로 이제 변하게 됐던 거죠. 이 시장에서는 빅테크도 이제 이런 시기가 오지 않았냐 하는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페이스북,
넷플릭스 이런 기업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런 기업들의 주가 하락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이제 이야기하도록 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기업에게 필요한 건 변화입니다. 끊임없이 나이가 드는 것에 대한 변화를 추구해야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의 메타버스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는 방향성은 일단 둘째치고 회사의 현재 상황을 인식하고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회사에 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사람입니다. 조직이 비대해질수록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기술기업들이 유리했던 것이 기업이 커가는 과정에서 비대해지는 조직의 비효율성을 이제 통제할 수 있었다는 건데 기술기업 특성상 이제 기술적으로 협업이 가능했던 부분이 있었죠. 하지만 새로운 성장을 위해서 이제 새로운 산업군에 계속 진출을 하다 보니 조직의 비효율성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하지만 이제 이 CEO가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겠죠.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 기업의 운명이 바뀔 것입니다. 아니면 CEO의 경영 능력이나 이제 시장 지배력, 성장 가능성 등을 봤을 때 앞으로도 빅테크 기업들은 성장할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 빅테크에 대해서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은 이제 이들이 이제 현재의 위기 상황을 직시하고 이제 대응 방안을 위해서 고심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해당 산업군에서 독점적인 그리고 경쟁력이 있는 제품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빅테크는 시대적 변화였습니다. 이제 디지털 전환 시대의 시대적 산물이었던 거죠. 이제 인터넷의 효율성과 확장성만큼이나 기술이 지배하는 회사에게 많은 부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경영 능력 및 시장 지배력은 앞으로 넥스트 빅테크를 찾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특히 CEO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최근의 위기 때 평소 매력적이라 생각했던 빅테크에 대해서 이제 좀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공부해 보면 이제 다음 넥스트 빅테크를 찾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빅테크의 성장은 디지털 전환의 역사와 함께합니다. 각각의 산업군의 미래를 우선 내다보고 선제적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매년 넘치는 현금 흐름을 주체하지 못해서 자사주 매입 및 성장 가능성 있는 스타트업을 조기에 인수해서 지배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벌어들여 있는 현금으로 대성 부른 나무에 떡잎이 생길 때부터 인수해서 해당 산업을 잠식해 가는 거죠. 그럼 빅테크 기업들은 이제 위기가 없을까요? 이 사람도 태어나서 자라고 성장하고 이제 늙습니다. 사람의 성장 곡선과 기업의 성장 곡선은 굉장히 유사합니다. 기업의 제품도 성장기와 성숙기를 거치면서 노쇠하기 마련입니다.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수많은 기업들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거나 그저 그런 기업으로 이제 변하게 됐던 거죠. 이 시장에서는 빅테크도 이제 이런 시기가 오지 않았냐 하는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페이스북, 넷플릭스 이런 기업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런 기업들의 주가 하락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이제 이야기하도록 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기업에게 필요한 건 변화입니다. 끊임없이 나이가 드는 것에 대한 변화를 추구해야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의 메타버스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는 방향성은 일단 둘째치고 회사의 현재 상황을 인식하고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회사에 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사람입니다. 조직이 비대해질수록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기술기업들이 유리했던 것이 기업이 커가는 과정에서 비대해지는 조직의 비효율성을 이제 통제할 수 있었다는 건데, 기술기업 특성상 이제 기술적으로 협업이 가능했던 부분이 있었죠. 하지만 새로운 성장을 위해서 이제 새로운 산업군에 계속 진출을 하다 보니 조직의 비효율성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하지만 이제 이 CEO가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겠죠.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 기업의 운명이 바뀔 것입니다. 아니면 CEO의 경영 능력이나 이제 시장 지배력, 성장 가능성 등을 봤을 때 앞으로도 빅테크 기업들은 성장할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 빅테크에 대해서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은 이제 이들이 이제 현재의 위기 상황을 직시하고 이제 대응 방안을 위해서 고심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해당 산업군에서 독점적인 그리고 경쟁력 있는 제품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빅테크는 시대적 변화였습니다. 이제 디지털 전환 시대의 시대적 산물이었던 거죠. 이제 인터넷의 효율성과 확장성만큼이나 이제 기술이 지배하는 회사에게 많은 부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경영 능력 및 시장 지배력은 앞으로 넥스트 빅테크를 찾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특히 CEO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최근의 위기 때 평소 매력적이라 생각했던 빅테크에 대해서 이제 좀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공부해 보면 이제 다음 넥스트 빅테크를 찾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